70번을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인데요.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루 중에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인데, 정답은 주야간보호여서 일정한 시간만, 하루에 몇 시간의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이것과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것은 단기보호인데요. 자,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최소한 하루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와 생활을 하는 보호여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만,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주야간 보호는 갔다가 그날 몇 시간 있다가 돌아오는 거고요. 단기 보호는 먹고 자고 최소한 하루 이상 지내는데 일주일이거나 한 달이거나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보호하는 것을 단기, 하루 이상의 의미의 단기를 의미합니다. (71번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겠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데, 빚이 많다고 해서 그 지원 금액을 뺏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빚이 수십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자, 관련 조항은 이제 잠시 후에 보겠고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난 한 끼만 먹어도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거 양도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또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빚이 많다고 해서 이 기초수급권에 관련된 지원을 누군가가, 채권자가 그걸 가져가면 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습니다. 72번에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인데요.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만, 물론 그것도 기본적입니다. 전혀 다른 곳은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겠고,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조정을 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해서 국가만이 아니고 지방정부도 함께이고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감면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 리을은 틀린 내용이어서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조항을 좀 보면 역시 28조인데요. 앞에서 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목적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민간 부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73번에 보면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내용이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세대가 모아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다음 세대가 받게 되는 것. 물론 자기가 적립을 했던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세대에는 적립을 해서 다음 세대에 받는 것이 시간적 흐름의 표현으로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인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내용상 우리가 이제 이런 비판점들이 존재하죠. 현재 세대는 노인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결국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낸 금액을 가지고 미래에 받아야 될 걸 현재 노인 세대가 빨리 땡겨서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거를 지금 노인 세대가 미리 너무 땡겨서 지금 나중에 가면 받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지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비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명시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보면 조세로 볼 수 없고요.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공적 연금 수급권은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74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이 역시 지급되겠고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4번에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이죠.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금 부모가 사망해서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말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인데 다른 사람이 입양됐을 경우에 부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모가 책임지는 것 이어서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자,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75조의 국민연금법 75조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때 3번 조항인데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때는 지금 그 문제 보기에서 4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파양된 때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미성년 자녀가 원래 입양된 상태입니다. 근데 부모가 사망을 했다면 입양된 상태인 아동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파양이 되면 친자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75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이러하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도 15회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 8과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